경제적 자유로 가는 첫걸음 하루 10분 동공부의 김경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엔겔지수와 우울감의 관계, 먹는 것부터 줄여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국민 영수증 1회 때 사연을 보니까 엔겔지수 뿜뿜 배달 덕후 영수증. 요즘 우리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것 때문에 너무 엔겔지수가 올라가서 정말 고민이다,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1세 남성이고 웹 디자이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게 되죠. 소득은 250만원,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아직은 굉장히 낮고, 월세를 33만원이나 또 고정지출로 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돈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음식 지출로 77만 2천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250만원 중에 31%, 3분의 1을 거의 식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정도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엔겔지수라고 하는 거는 소득이 높아져야만 줄일 수 있는 거지, 먹는 걸 어떻게 줄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식비라고 하는 것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외식 문화라든지 배달 문화가 없었을 때, 적었을 때는 그럴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식비가 정말 내가 정신줄 놓으면, 관리 안 하면 정말 무한대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엔겔지수가 물론 소득을 올려서 엔겔지수를 떨어뜨린다는 건 뭐 당연한 거긴 한데, 당연히 식비에 대한 관리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엔겔지수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인 가구의 엔겔지수는요, 소득이 300만원 이하다, 뭐 거의 대부분이죠. 우리 사회초년생이라고 하면 300만원 이하는 20% 이내여야 하고, 300에서 700만원 좀 고소득자죠, 이런 경우도 15%, 그 다음에 700만원 이상의 아주 초고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10% 이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1인 가구가 2인 가구나 3인 가구에 비해서 먹는 것을 더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아무래도 집에서 조리를 할 때 노동력이 100% 혼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3인 가구를 만들든 2인 가구를 만들든 들어가는 노동력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3인 가구, 4인 가구는 노동력을 좀 나눠 쉐어링을 할 수가 있지만, 1인 가구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배달 음식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렇다 보면 1인 가구, 다시 말해서 정말 돈을 한창 열심히 모아야 되는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은 돈 관리가 먹는 걸로 그냥 다 소비될 수도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0이면 한 50만원 수준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400만원이면 60만원, 700만원이면 7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아무리 낮다 하더라도 4, 50만원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고정비니까 아무래도. 그렇지만 이 엔겔지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오늘 엔겔지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돈 관리에 관련된, 그런 월급 관리에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비만과 우울증의 상관관계, 살쪄서 우울하고 우울하니 또 살이 찐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자, 내용을 한번 보면요, 비만은 체형 변화, 신체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울감이죠, 우울감. 인간은 누구나 다 우울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울감이 높아질 때도 있고 우울감이 낮아질 때도 있죠. 자, 그런데 이 우울감과 음식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우울감에서 탈출해 보고자 음식을 먹거든요. 근데 음식을 먹고 나면 또 우울해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아닌가? 그래서 또 폭식을 하거나 또 음식에 탐닉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유가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BMI 지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증가되고 우울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거는 꼭 연구를 해야 아는 걸까요? 저는 이거 예전부터 우울증과 폭식, 음식 탐닉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전 늘 얘기해 왔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건강한 비만이라 그래서 비만한 사람들 중에서도 대사질환도 없고 건강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이거는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학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달하는 이유를 보니까 집에서 조리를 해먹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울감이 별로 없을 때, 이럴 때는 조리를 해요. 근데 우울감이 높아져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흔히 뭐 요즘 말로 빡친다 뭐 이런 용어, 홧김에 음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싸워서 뭐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갑자기 음식을 시켜요. 그 스트레스를 이제 음식으로 풀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열받아서 매운 거 좀 먹어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 음식을 좀 폭식하고 탐닉하게 되고 이것들이 다시 또 우울감을 불러일으키는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유일한 목표라고 할까? 지향점이라고 할까? 누구나 행복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인간이 느끼는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행동이 반복될 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행동이 뭐냐? 자, 첫 번째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이 반복되면 행복하죠. 우리 누구나 이 즐거움을 추구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재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 재미없어,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성취입니다. 성취감을 느낄 때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이 성취감은 우리가 흔히 보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움을 느낍니까? 성취감을 느낍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달 음식을 딱 시켜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순간 야 맛있다 하면서 즐겁죠? 자, 이 즐거움은 재미에 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행복해지려고 하는 행동이면은 틀림없어요. 자,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와 재미, 성취감과 즐거움, 재미와 보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노력과 수고의 차이입니다. 자, 배달 음식을 시키면 나는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죠. 휴대폰에 그냥 이거 누른 거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요리를 하거나 조리를 해서 먹으면 나의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과 수고가 없는 것이 재미고요, 노력과 수고가 들어간 것이 보람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의 반복인데 하나는 성취감을 느끼고 하나는 즐거움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이 쌓이고 쌓였을 때 재미를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쪽의 행동이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뭐 순간적으로 행복해질 수는 있겠지만 성취감에 비해서 행복이 지속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의 특징이 있는데 즐거움과 재미는요 순간적인 거예요. 특히 음식이 그렇습니다. 먹고 나면, 먹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것 같은데 먹고 나면 조금 걱정도 밀려오고 너무 많이 먹었다, 살찌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 다이어트 하는 분 같은 경우는 나의 의지와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패배감 같은 걸 또 느끼게 되죠. 그러나 이제 성취나 보람 같은 경우는 좀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시켜서 하는 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내가 나의 담당 업무로서 좀 이걸 좀 잘해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정말 즐거움을 갖고 한다는 건데 그 즐거움이 바로 보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강화되는 결과가 뭐냐? 불안과 중독이 강화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재미를 쫓아서 재미있는 행동을 반복하는데 그 재미있는 행동을 반복하면 그것이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해지고 좀 중독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음식인데 음식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거 먹는 거 누구나 즐거움이긴 한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그거에 집착을 하게 되다 보면 중독이 되고 그것이 불안감을 조성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취와 보람의 행동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것은 희망과 안정감이 생깁니다. 자, 희망과 안정감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계속 해내게 됐을 때 갖게 되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과 안정감이 우리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행복 중에 최상위 수준의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최상위 수준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성취와 보람을 추구해서 희망과 안정감으로 나가는 건데, 음식에 집착하는 것은 순간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그걸 뭐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무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행복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을 형광펜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체크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었죠. 외식비, 쇼핑비, 문화생활비. 이 중에서 뭐가 고민이냐? 쇼핑비가 고민이다. 자꾸 쓸데없는 물건을 사고 싶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별로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자꾸 물건을 사요. 자, 이것도 우울감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소비를 하고 뭔가를 사면 언박싱을 하면서 뭔가 이게 내가 좀 행복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날라오는 영수증을 보면 속쓰림과 괴로움과 후회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제하기 전에 3번 정도 고민하고 결제를 하자 이런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외식비는 참 쉽지가 않아요. 외식도 시킬 때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냐, 그리고 예산이 있느냐, 그리고 대체제가 있느냐, 이런 걸 고민하기에는 사실은 이건 본능에 가깝지 않습니까? 먹는 거는 정말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참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먹는 것은 우리의 정신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의 수고와 노력이 없이 인스턴트로 간단하게 시켜 먹는 것은 조절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6개월간 또는 3개월간의 소비 내역에서 형광펜을 칠해보면 먹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걸 칠하다 보면은 뭐 쇼핑비도 나오지만,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먹는 거에 너무 과도하게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배달 음식을 시키는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배민 예산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자. 그러면 한 번 배달 음식 시킬 때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요거를 요때 시켜 먹을까, 아니면 좀 참았다 시켜 먹을까, 아니면 요거를 요 세트로 시켜 먹을까, 많이 한 번에 시켜 먹을까, 아니면 조금씩 3번에 시켜 먹을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와중 속에 뭔가 나름대로 그 음식에 대한 효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귤 3개 중에 첫 번째 귤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소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엥겔 지수와 우울감은 비례관계에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게 워라밸이라고 하죠. 워크와 라이프를 분리해서 밸런스를 가져야 된다. 자, 이게 상당히 잘못된 오해거든요. 왜 이게 잘못된 오해냐면, 워크, 그러니까 일하는 것, 내가 지금 일한다는, 인간이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얼마나 행복한 거고 얼마나 좋은 거냐. 사실은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일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즐거움이나 재미를 추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성취와 보람을 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이 갖는 어떤 행복에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밑바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라이프에서 워크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라이프 안에는 워크라고 하는 성취와 보람이 들어있는 건데,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너무 워크를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 성향이 있어요. 물론 뭐 워크가 회사에서 나가서 일하는 게 마냥 뭐 즐겁지는 않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보면 꼰대 문화, 뭐 라떼 상사, 일, 스트레스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 뭐 사실 과거 세대도 뭐 일하는 거를 막 뭐 즐거워하고 이러진 않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일하는 시간에 대한 어떤 극도의 어떤 혐오라든지 스트레스를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외식을 하고 배달을 시키고 하는 현상들이 지금 제가 이제 젊은이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달 음식도 사실 스트레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성취와 보람에 초점을 맞춰야지 너무 즐거움과 재미에 초점을 맞추는 여가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점을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